이렇게 손이나 발에 이렇게 뒤틀리면서 쥐가 나거나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 한의원에 많이들 내원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만 가지고 있는 증상은 아니시고 좀 어머님 같은 나이 또래에서 많이 가질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양방병원 가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어떤 이상을 못 찾을 때가 가장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방병원에서 어떤 원인을 못 찾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무튼 기타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 보는데 결국에는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2년 전 정도 됐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혹시 그 여러 가지 검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검사 결과 뭐 큰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 양방병원에서 조치를 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런 아까 김수정 원장님 말씀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의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머님처럼 그 근육이 경련이 나서 뒤틀리면서 아픈 느낌이 나는 거를 한방병명으로 전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당겨서 경직되면서 뻣뻣해지는 증상을 또 한방병명으로 근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발생되는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혈입니다. 혈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피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피가 부족해갖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근육에 못 해준다든지 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일 때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냐면은 축구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축구 선수가 막 공 쪄라서 뛰어가다가 갑자기 쥐나서 쓰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육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진액 부족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든지 일 같은 거나 더운 지방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배탈이 나서 구토를 심하게 한다든지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 몸에 있는 진액, 즉 수분이 부족해서 역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사가 침입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추운 데 가면은 손이 좀 저리고 딱딱해지고 붓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차가운 곳에서 외부로부터 한사가 침입해서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원인인가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계속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 깊게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깬다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연세가 지금 아까 67세라고 하셨는데 고령인 점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본다면은 세 가지 원인 중에서 혈호로 인해서 발생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혈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좀 화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같은 거를 꾸준히 쌓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진액 같은 게 마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피가 약간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서 자꾸 그 말초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경련이 발생하면서 손발에 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잘 놀랜다든지 짜증이 많이 나신다든지 불안 초조한다든지 아니면은 잠이 잘 안 들거나 잠귀가 뭐 박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면은 이거는 혈혈학 증상이라고 좀 약간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일단은 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피를 보강해주는 보혈하는 한약제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약제를 넣는 거죠. 그리고 보조적으로 침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좀 손발이 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것들 완화하기 위해서 뜸 치료 같은 것도 좋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좀 그 운동을 너무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 같은 걸 좀 꾸준히 해주시고 반신욕 같은 걸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한의원에 되면 내원하셔갖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일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불수의적인 근육 긴장, 근수축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근육 긴장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은 이 기질적인 질환과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살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 종양이나 뇌졸중 등에 의해 신경이나 혈관이 눌린 증상, 그리고 독소 또는 도파민과 같은 약물, 향정신성 약품, 그 다음에 일부 항구토제도 이러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배제를 해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탈수 그리고 순환 부전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방면으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양방적인 치료로는 이 항콜린성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도파민을 제거하는 약물이 일부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보톡스는 굉장히 일시적이긴 하지만 보톡스를 투여해서 한 몇 달간은 그 근육의 긴장을 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을 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수술이나 또 여기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긴 하지만 뇌신부 전기 자극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술이나 뇌신부 전기 자극술은 다른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일단은 생활 교정과 그다음에 약물 치료 또는 한약 침구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교정을 해보신 다음에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중풍을 제일 걱정을 하시죠. 특히 이렇게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이 양쪽 손이나 양쪽 다리로 오면 별로 걱정들을 안 하시는데 이 환자분처럼 왼쪽으로 한쪽으로만 오면 이거 중풍 아니냐 반신부수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보통 생각하는 중풍은 이렇게 서서히 온다기보다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손발에 한쪽 팔 다리로 힘이 빠지고 뭐 언어마비라든지 뭐 이런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중풍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근육에 이렇게 전근, 아까 앞에서 원장님 전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근육이 뒤틀리는 거는 사실 근육은 낮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기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주무실 때 주로 이제 이게 쥐가 나고 이렇게 저리는 증상이 있는 거는 사람이 자는 수면 중에는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이 조금 더 낮에 활동할 때보다는 조금 저하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근육적으로 기혈순환 공급이 조금 안 되면서 밤에 이제 이런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상이 있게 되는데 앞에서 원장님들께서 좀 원인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좀 정리를 한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근육을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무가 뒤틀리는 게 사실 이게 쥐가 나고 전근이 일어나는 건데 나무가 쥐가 나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음혈이 부족한 경우, 수분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러면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먹는 물과 이 근육으로 공급되는 음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음제, 보혈제라고 하는 한약을 조금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무에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냇물을 생각을 해보세요. 시냇물에 물이 원활하게 잘 흘러야 되는데 뭔가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순환을 방해를 하겠죠. 그거를 한방에서는 습담, 담음 또는 어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몸에 습담이나 어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순환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머님이 스스로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약간 그럴 경우에는 좀 습담이 많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습담을 조금 제거해주는 우선 침과 부항 치료를 먼저 하셔서 일단 좀 순환을 도모해서 담음을 없애보는 치료를 조금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 왜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길 자체가 너무 물이 작아서 흐를 물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이 근육적으로 원활한 공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기혈을 보충해주는 보기제, 보혈제를 조금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침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혈액 순환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저는 환자분들은 얘기를 할 때 차가 갈 때 기름을 넣어주는 거는 어떤 보음, 보혈 작용을 하는 거고 악셀레터를 밟아주는 거는 침이 맡는 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침도 맞으면서 동시에 보기, 보혈제를 조금 쓰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
또 이렇게 이 물길에 물이 잘 안 흐르는 경우 아까 앞에서 원장님께서 스트레스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터라는 게 물을 이렇게 잘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모터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방에서는 그게 심장이 맡고 있잖아요. 심장에 화가 쌓인 경우는 모터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식혀주는 청열, 사화. 심장의 화를 식혀주는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쓰는 약작 조금 방향이 다른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순환 장애에 의한 전근 근육 경직 증상이지만 원인은 보통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문가 한의사 선생님하고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침하고 부항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쥐가 났을 때 한방에서는 작약감초탕이라는 보험이 되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쓰면서 침 부항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러니까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아직 이걸로 한 번도 좀 치료를 안 받아보신 것 같으니까 한의원에 가셔서 이런 침 부항 그다음에 보험약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고 그걸로 안 되는 경우에 화가 문제인지 기혈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수담이나 담임 또는 어혈을 제거해야 될 약을 써야 될 경우에는 좀 그런 걸 써보시면 그닥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지금 보니까 증상들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셨어요. 예. 그죠? 평소에 어머님 드시는 약 같은 거가 있으신가요? 혈압, 당뇨, 어떤- 고지혈. 이제 지금 한 달 전서부터요. 이거 뭐지? 콜레스테롤 약만 먹어요. 한 달 전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 거예요? 네. 그전에는 없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지난 2년간 거의 변동 없이 높으셨나요? 이제 검사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만 이제 피검사에서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해가지고 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었고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 전혀 콜레스테롤. 없으셨어요. 네, 혈압도 없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혹시 디스크나 이런 관련해서 수술 같은 거 하신 이력이 있으신가요? 수술은 이제 목은 꽤 오래됐어요. 목 디스크 수술하신 건가요? 아니요. 목에 동량이요. 목에 종양이 있으셨어요. 네. 2002년도에 했거든요. 그거. 2002년도에요. 평소에 음주나 흡연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건 없어요. 없으세요. 운동은 혹시 하루에 얼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하시나요? 운동은 전혀 안 했어요. 운동 전혀 안 하세요. 제가 여쭙기 좀 죄송하지만 체형이 약간 좀 마르신 체형이신가요? 아니면 좀 통통하신 체형? 아니, 지금 비만이에요. 체중이 혹시 지금 키랑 몸무게 좀 알 수 있을까요? 키는 50이면 57이에요. 네. 60에서 61 이렇게 나가요. 60에서 61kg예요. 네. 어머님 약간 통통하신 체격이시긴 한데 그렇게 아주 심하게 비만이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만이죠, 그래도. 네. 잠 주무실 때 왼쪽 팔에서 새끼 손가락까지 좀 저리다 그러셨잖아요. 예. 네, 이게 좀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굳을 때 펴지면서 굳는 것과 구부러지면서 굳는 게 조금 증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펴지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펴지면서 굳을 수 있고요. 그냥 펴져 있는 상태로 굳어요. 펴져 있는 상태로 굳으세요. 네. 네. 이게 손도 이렇게 발가락처럼 꼬이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셨나요? 예, 그것도 있다가 발을 막 꼬여요. 발가락은. 손도 이렇게 발가락은. 손도 발가락처럼 꼬이세요? 지금은 손은 이따금 그러고 발은 계속 그래요. 손은 이따금 그렇고 발은 계속 그러세요. 네. 발가락 쪽으로 증상은 혹시 있으세요? 발가락은 몇 번째 발가락이 좀 심하세요? 발가락은 이제 이 새끼발에서 세 발가락이 그렇게 접어 들어가요. 계속. 새끼 발가락에서 발가락 세 개가요. 세 개까지요. 중지까지 저리시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평소에도 손톱으로 꼭꼭 누르고 있어요. 손톱으로 꼭꼭 누르세요. 자꾸 이제 접어 들어가서. 그렇겠죠, 어머니. 그리고 쥐 나실 때 네.
종아리 쪽에도 좀 저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럼요. 예, 종아리도 많죠. 있으시고요? 예. 혹시 어머님 하지정맥류 있으신가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으세요? 네. 다리를 쭉 펴질 못해요. 확 자, 쥐가 났어요. 그렇죠. 쥐나서 쭉 펴지기 힘드시고요. 네. 그리고 이 증상이 어느 때 좀 심하셨어요? 지난 2년간 겨울철에 좀 심하셨다든가 아니면은 봄철에 좀 심하셨다든가 이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 제일 심해요. 겨울에 제일 심하세요. 네. 증상은 하루 내내 거의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침에 심하신가요? 저녁 때 심하신가요? 저녁에 밤 잘 적에 누우면 이게 느끼죠. 저녁에만 심하세요? 네. 이 증상 낮에는 차죠 그냥. 이 증상 나타나실 때 발가락이나 손가락 쪽으로 하얗게 되거나 좀 파란 느낌이 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육안으로 봤을 때 색상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건 또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눈여겨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 증상 나타나실 때 이거는 한번 손이나 발가락 쪽에 증상 나타나실 때 한번 봐주세요. 자주 나타나시니까요. 네. 예, 그죠. 그리고 증상 나타나실 때 파르르 떨리시나요? 떨리지는 않았어요. 떨리진 않으세요. 그건 못 느꼈어요. 네. 떨리는 거는. 어머니 이거 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소화기 쪽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평소에 이렇게 변비가 심해요. 변비가 심하세요? 네.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불량으로 해서 저기 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없으세요. 네. 네. 되게 제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어머님 지금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니 하지정맥류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하지정맥류 때문에 이렇게 경직되거나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환이 장애가 있으시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 하지정맥류로서 이제 그게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펴지면서 좀 굳는 느낌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손이 이렇게 다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올려만 놓으면은요. 그렇죠. 이제 이게 경직이랑 강직이라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직이라는 거는 이게 손가락이 펴지지 않을 때 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수 있고요. 네. 강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피실 때마다 마치 이렇게 시계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펴지시거든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번 이렇게 피고 나면은 잘 펴졌다 굽혀졌다 하시나요? 예. 그러세요? 한 100번 이제 제가 움직이죠. 그렇죠. 폈다고 그랬다 100번 하죠. 그러면. 그렇죠. 네. 하루에 물은 몇 잔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물을 잘 안 마셔요. 물을 잘 안 드세요. 어머니 제가 여쭤본 걸로만 봤을 때 어머니 간단하게 근육 이상이세요. 근육 긴장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방에서도 그렇고 양방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분 섭취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많이 좀 필요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해질 공급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체중을 조금 줄이려고 다이어트 하시는 것도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밤에 좀 증상이 심하시잖아요. 예. 그죠? 밤에는 혈류 자체가 손, 발 같은 이런 체표면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장기 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손, 발 같은 이런 신체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혈액 공급이 좀 덜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리거나 이제 경직되거나 하는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거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운동을 해서 혈액 순환을 많이 좀 돌리시는 게 필요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섭취하시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체중을 지금보다 3kg 정도만 좀 줄이셔도 이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